윤석열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면 정치가 살아있다는 면 아까 얘기하고 협치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계속 만났고 토론하려고 하고 아까 검사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개념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막 공격을 해대도 그 옛날에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검사가 대통령한테 생방송에서 그렇죠. 뭐 예전에 무슨 일 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대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만큼 그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지금의 대통령은 과연 그런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야당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아까 연정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야당과 소통하고 야당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보세요. 대표를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1년 내내 지금 네.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형태의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석열이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어찌 됐든 그렇게 해외에 갔다 오고 뭔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네. 여야 이런 대표들, 여야 원내대표들 모아놓고 설명하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아무튼 박근혜가 안 간다고 했을 때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그런 노력은 한 거죠. 아니 그럼 아예 초청적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당의 국민의힘 뭐 원내대표나 대표단만 불러다 놓고 뭐 치하하고 성과를 설명했다는데 저는 뭐 성과도 없는데 어떤 걸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는 지금 극단적으로 보면 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특히 야당 그리고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결국은 한국 정치라는 게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까지 하면서 당을 장악하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사실 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맞아요. 지금 바이든이 지금 급하게 원래는 사실 그 G7 끝나고 나서 좀 여기 호주나 이런데 또 돌면서 태평양 연안국들 이렇게 챙기고 그러려고 했는데 급하게 갔잖아요. 그게 맞아요. 뭐냐면 공화당이 지금 뭐 바이든이 하고자 하는 그 뭐 정부 부채와 관련된 쿼터를 안 눌러주니까 그래 간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오히려 좀 바이든한테 좀 배워라. 한미동맹 이런 거 강조할 거 아니라 바이든이 갖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는 저런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야당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급하게 가서 설득을 맞아요. 하려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랑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무슨 그 범죄자입니까? 아직 겨우 기소돼서 재판에서 다퉈야 될 사람인데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있잖아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아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난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잖아요. 기시다 만나서는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든 그 무슨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들 기리는 유령비 갖는 것도 사실 그때 왜 돌아가셨겠어요? 왜 그 당시 히로시마에 있었겠어요? 강제징용을 당한 거예요. 맞아요. 강제징용을 당한 노동자들이 거기에 있다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그렇죠. 그것조차 그러니까 강제징용 됐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기시다와 그 일용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키시마호라고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을 이 부산항까지 데리고 오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배가 원인 모르게 침몰됩니다. 맞아요. 그랬었죠. 그 배에 탄 사람이 10,000명 이상이라는 뭐 사람도 있고 몇천 명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자는 게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저게 지금 참배하는 모습인데 5분 참배하고 갔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요. 기시다는 저기에 대해서 강제징용돼서 자기들이 끌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에 인정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건데. 그냥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왜 히로시마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분들이 갈 필요도 없는 거 다 아니야. 이게 강제로 불러갖고 보여주기식. 근데 웃기는 건 저거 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뭐 칭찬이 많다는 둥. 뭐 용기 있다 그러는데 용기라는 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용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용기라는 게 강한 힘에 맞서 싸우는 그게 용기지. 그렇죠. 이렇게 힘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건 용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용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저런 모습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기시다 대변인 얘기도 나오는 기시다 참모냐, 내가 기시다의 참모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자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요? 예, 벌써 벌써요? 이렇게 빨리 시간 간지 몰랐죠. 네. 말하다 보니까 오늘 엄청 시간이 빨리 시간 갔죠. 엄청 빨리 갔네요. 예. 그래서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김현성 소장이 이제 오늘 사실은 주제가 그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네. 추모일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가 뭐냐 이 부분 우리가 쭉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그걸 좀 본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당선이 되기 전에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언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지지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 재임 기간에 지지자들한테 엄청 욕을 많이 먹었던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에요. 특히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가 뭐 FTA 한미 FTA 문제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박근혜와의 연정 제한 문제라든가 정말로 저는 뭐 저도 그 당시 있으면서 한마디 보태서 뭐 어찌됐든 반대했던 말을 보태기도 했고 왜 저렇게 우리 대통령이 그냥 우리 지지 입장에는 우리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기념관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구나. 대한민국을 사랑한 진짜 대통령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도자죠. 그게 이게 대한민국에 필요하냐 아니냐를 결정해서 내 지지자를 설득하는 거 이게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30% 되는 보수 우파들만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정책만 해요. 그 사람들한테 욕먹을 정책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지금 남은 4년이라도 정말 대한민국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지지자를 설득하면서 가야 된다. 야당과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당에게 박수 받으면서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은 뭔지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14주기 추모 슬로건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 이 말이 아마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정치를 꿈꾸든 아니면 다음에 올 대통령이든 이런 분들한테 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요즘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많은 분들 이거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리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너무 실망감이 크고 허탈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역사는 진보해요. 네, 맞습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기 위한 노력 끊이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져야 결국은 역사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힘내시고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다시 기리면서 우리의 삶에 또 실천하고 실현하고 우리 정치가 그렇게 되도록 또 우리가 힘을 보태고 또 얘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노무현 기념관 가서 느꼈던 건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고난받고 힘든 사람들의 위로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격려와 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봉화는 정말로 모든 위로받고 싶은 응원받고 싶은 격려받고 싶은 사람들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우리 김현성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